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오늘 모신 분은요, 투자자들의 답답한 마음에 시원한 솔루션 혹은 해결책을 좀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현님. 네, 어서 오세요. 소개를 그렇게 네. 하시면 제가 부담스러운데. 요즘 지수가 너무 답답해서 저희 소장님 의견 한번 음, 청해 듣고자 좀 그러면 어떻게 말을 좀 바꿀까요? 솔루션 말고 뭘로 해볼까요? 솔루션보다는 피드백? 그냥 네.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시장 해설. 해설 알겠습니다. 시장 해설가 이진우 소장님과 오늘 또 두 번째 시간 좀 가져볼 텐데요. 자, 지금 촬영 일자가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10월 달의 흐름 글쎄요, 좋지 않았죠. 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좀 답답한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미증시는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뭐 최근에 뭐 중국 지수도 부양책 때문에 한번 또 급등했다가 네, 최근에는 또 횡보 중인데 뭐 국내는 너무 답답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이 12월까지 좀 어떤 흐름을 보일까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수현 앵커도 지금 이 방송 하시면서 네. 좀 이렇게 답답하지 않으세요? 너무 답답하고 재미도 없고 뭐 이걸 어떻게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해야 될지 고민이 크죠. 그러니 뭐 투자분들이야 오죽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시원한 솔루션이라는 그 이제 소개가 네. 제가 그냥 빈말로 부담스럽다는 것이 아니고 점점 가면 갈수록 네.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힘들어지네요. 방향성을 잃었다는 건가요? 방향성을 잃었다기보다도 네. 어떻게 보면 그거 같아요. 저도 아주 치기 어렸을 때, 소위 젊었을 때는 뭐 조금 뭐 안다 싶고 조금 눈에 보인다 싶으면은 어디 가서 막 얘기하고 싶고 방송에서 안 불러주나 싶고 네. 월보가 됐건 데일리가 됐건 막 써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의 뷰를 막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었는데 요즘은 겁이 나요. 가면 갈수록 보니까 네. 이 진짜 늘 하는 말로 시장에 답 없는 이 시장에 네. 내가 보기엔 이렇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뭔가 이렇게 목적 의식이 있는 사람들. 자, 회원들 날 믿고 같이 한번 가봅시다. 네. 아니면 내 펀드에 한번 맡겨보세요. 우리 회사에 돈 한번 맡겨보세요. 이런 거 쪽이면 강하게 얘기하는 게 맞죠. 강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확신을 주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도 길지 않게 길어야 10분 15분 그거 딱 했을 때 집중해서 그 정도 들었을 때 뭐 사라 오른다 내린다 뭐 환율도 내린다 오른다 딱 결론을 주면 좋을 것 같죠. 그걸 원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네. 본질적으로 여기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내가 보기엔 그렇다는 것이지 그거 갖다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죠. 네.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작년 재작년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나도 공감하기에 들어갔던 그 포지션의 현황 네. 내 계좌 상황 네. 생각해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는 그거 하실 거고 조금 이제 이런 시간 다소 지루하실 수 있더라도 한번 현황을 딱 살펴는 보시자는 얘기죠. 그래요. 지금 수연 앵커 말씀하셨듯이 정말 답답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슬라이드. 자, 지금 이제 얼마나 답답하실까를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 첫 번째 거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이거는 연초 이후 글로벌 증시 이렇게 금년 들어서 네. 지수가 몇 퍼센트 오르고 몇 퍼센트 빠졌냐 하는데 이걸 많이 빠진 걸 제일 위에부터 해서 찌질한 순서로 한번 나래비를 세워봤습니다. 네. 러시아 1등, 한국 러시아 2등이네요. 1등, 한국 코스닥 2등, 브라질, 그리고 코스피 여기는 뭐 두 자릿수. 코스닥은 아직도 11%가 넘네요. 자, 브라질하고 한국 그리고 탑5에 또 프랑스까지도 마이너스네요. 네.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제일 지금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낮죠. 네. 어떻게 뭐 파리 올림픽 할 때부터 프랑스 옛날에 프랑스가 아니다 싶었는데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은
저 뒤쪽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여기서 결국 그동안 홍콩 걱정 많이 했는데 와. 높죠. 네. 대만도 높죠. 여기 뭐 아르헨티나 이따가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제일 높고 미국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P, 나스닥, 다우에 이르기까지. 네. 자 여기서 지금 일본하고 대만이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나마 굉장히 부진하던 중국, 심천하고 상해, 본토 쪽에 있는 이쪽이 최근에 부양책 때문에 그나마 올라서 이 정도인데 네.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우리 코스닥하고 코스피의 위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나마나 하는 이란도 한번 살펴보니까 요때가 작년 말인데 작년 말보다는 좀 낮아져 있네요. 한 4.2% 하락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러시아 이란보다는 낫다. 음무화화화. 저 웃음 아시나요? 음무화화화가 무슨 뜻이에요? 아 우리 수연 앵커는 모르시겠다. 네. 옛날 메트로라는 그 전철에서 이렇게 무료 신문에 네. 무대리라고 네. 만화가 있었는데 우리 무대리의 아주 호탕한 웃음입니다. 아. 제 세대 때는 없는 만화. 저게 그런데 저 음무화화화 무대리가 저렇게 웃었다 하는 걸 갖다가 알아들으시면은 조금 연식되시는 분들 이걸 갖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이 상황이 우리 코스피 위치가 여기죠. 아까 이 슬라이드를 그냥 시각화한 겁니다. 러셀 2000 지금 여기서 보면은 미국의 S&P 500하고 나스닥의 위치가 이 정도인데 이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못합니다만 러셀 2000도 좋죠. 네. 어제도 많이 올랐어요. 어제도 많이 올랐죠. 혹시나 싶어서 한번 최근 5년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5년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더니만 여전히 제일 부진한 건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만 따졌을 때는 꽤 괜찮았던 홍콩이지만 5년을 따지니 5년 동안 아직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3%니까 홍콩 참 이쪽에 한 5년 전에 들어갔던 돈들이라면 답 없단 얘기고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 한국과 코스닥과 코스피가 아까 금년 들어서의 위치보다는 조금은 나았습니다만 네. 여전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기 있죠. 나스닥 여기 있고 대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높아요. 그러니 아시아 특히 한국 쪽에 일본, 한국, 우리 대만 이 중에서는 가장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만큼 올랐다는 거. 아까 금년도 마찬가지고 지난 5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반도체를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뭐지 싶기도 하고요. 네. 반도체라도 같은 반도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여기서 자꾸 이 5년을 따지나 뭐로 따지나 아르헨티나가 자꾸 이렇게 최고 높은 지수 상승률을 보이죠. 예, 와 5,600%. 부럽다. 아니요. 전혀 부러워할 일 아닙니다. 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래요. 아르헨티나 머발 지수의 급등을 부러워할 일이 아닌 것이 CPI 소비자 물가가요. 전년 대비 214%씩 오르는 그런 물가 장난 아니죠. 예. 네. 전월비 3.7%입니다. 전년비 3.7% 했는 저것만 해도 다들 헉거리면서 무슨 인플레 걱정을 했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네. 저렇게 오르면 자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황이고요. 이 아래쪽 그래프는 아르헨티나 페소입니다. USD ARS 통화 코드가 ARS인데 아르헨티나 여기 보시면은요 뭐 여기 이렇게 있다가 한 뭐 2020년 이후부터 이렇게 됐는데 자 요 무렵 한번 보시죠. 요 무렵에 지난 12월 중순에 들었던 얘기가 아르헨티나의 젊은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다. 뭐 밀레이라는 앞부분에 이름도 가물가물합니다. 제목 보세요. 나라에 돈이 없다.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나온 또 기사입니다. 아르헨 페소 급격하게 평가져라. 그래서 그동안에 공식적으로는 달러당 1달러당 400페소로 묶어놨던 그걸 갖다가 800페소로 이런 게 이제 평가절하죠.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서울 외환시장에서 몇 달 전까지 우리 뭐 1,300 뭐 1년 전만 해도 뭐 1,200원 얼마 하던 게 지금 1,360원, 80원이다. 그만큼 우리 원화가 평가절하되었다. 그거는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네. 이런 게 평가절하예요. 정부가 중국이 가끔씩 하죠.
의지적으로 정책적으로 오늘부터 우리 환율 얼마 이렇게 하는 게 가치를 떨어뜨리면은 평가절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면 평가절상이고 우리 시장에서 그냥 정해지는 우리 원화는 그냥 원화가 절상되었다 절하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좋은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 이때 이미 암달러 시장에서는 뭐 1000이 넘어 있었어요. 그러던 걸 갖다 800 했고 지금 한 980 정도니까 그러니 지금 이런 환율에 이런 물가 같으면은 지금 아까 보셨던 이런 거 의미 없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수 한번 코스피 한번 5천 가고 코스피 우리도 만대로 한번 가자. 언제까지 2600, 2500 이 타령이냐. 그러면 방법은 있어요, 우리도. 원화 가치를 올려요? 예. 조폐공사가 밤낮으로 찍고 예. 그걸로 펑펑펑 국민당 뭐 1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1억도 주고 그걸로 쓰면은 갑자기 이제 대파 한 단 사는데 뭐 한 돈 100만 원 줘야 되는 상황. 네. 뭐 그런 게 오고 그러면 주가야 당연히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뭐 6만 전자가 600만 원도 갈 수 있죠. 숫자만 높아지는 거예요. 경제는 망가지는.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코스피 제가 보기엔 이러네요. 요 묘하죠. 가끔씩 제가 이제 댓글을 보다 보면은 쟤는 맨날 저 노인네는 맨날 차트에 줄만 끄 하는데 실적을 따지고 무슨 기업 펀드면 그거 많이들 하잖아요. 네. 제가 뭐 2차 전지를 합니까? 반도체를 합니까? 저 같은 문과충이. 2차 전지는 그 무슨 아저씨도 있고 무슨 소장도 계시잖아. 빠삭한 분들. 그쪽 업계에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나. 거의 뭐 박사처럼 하는 막 실적도 쪼쪼쪼 뽑아서 해주는 그런 아저씨들인데 제가 여기 와서 그런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아는 걸 얘기해야지. 네. 제가 아는 건 그저 차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질로 가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 차트는 교과서대로 아직까지 가네요. 이렇게 저점이 하나 형성돼서 선을 꺼놨더니 이 저점이 고깃값 하고 있죠. 오늘도 이 저점이 고깃값 했습니다. 네. 고깃값 하고 뭐 TSMC 덕인지 실적 덕인지는 몰라도 막판에 조금 그래도 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가 좀 오르고 네. 지수도 낙폭을 줄였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여기 일목균형표 상의 이 구름대 계속해서 이 가로막고 있는 구름대 상단이 2640 근방입니다. 2640 근방이고 그러니 지금 여기는 당장은 이 선을 갖다가 올라서야 되겠고 내일 미국장이 오늘 밤에 미국장이 도와주고 한다면은 이 선은 열겠고 그다음 내친 걸음에 2640을 열고 하면 이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2640 올라가서 그다음에 이 선이 깨지면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선이 깨지는 상황으로 간다면은 또 한동안 저점이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그 싸움이 되겠죠. 네. 이 선까지 가느냐 아니면 전저점까지 가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 큰 그림을 보면은 우선은 여기서 이때가 우리 금융위 갔을 때 이렇게 코스피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왔고 2018년부터 사실 우리 장은 2018년 한 2월 3월 이후부터 장은 흘러내렸고 이쯤 오다가 미국은 다시 또 고점을 높여가는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로 한 방 세게 맞을 때까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코로나 이후에 튀어오른 건 똑같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때 이 선을 올라섰는 이 저점을 연결한 채널의 하단과 평행하는 채널 상단을 올라선 이때는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는 분들만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 대목에서 들어갔던 분들은 이 구간에서가 되었건 이 구간에서 되었건 다 소위 말해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이 선 위의 구간이 지금 생각해 보자면 한 6, 7개월 반년 이상 갑자기 모든 주식 채널이 갑자기 많아졌죠. 유튜브에. 갑자기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졌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평생 안 하던 주식을 갖다가 이제 나도 해볼까 하면서 들어온 분들이 갑자기 많아졌죠.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1,400만이니 1,300만이니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나와서 쭉 올라갔던 이 시점. 그러고 나서 결국 그대로 똑같은 기울기와 똑같은 시간 만에 원위치하고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깝깝한 잘해야 견딜 수 있는 그런 장이 왔죠. 여기서 또 이제 타임존을 한번 펼쳐봅니다. 타임존을 펼치는데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느냐. 2020년 3월 그때 아주
그 새로운 국면이 나왔던 이때부터 한번 펼쳐보니 자 여기 다음번 캔들 다음번 월봉이 마주치는 이때가 어쨌거나 시기적으로 심리적으로 변곡점이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때부터 장세는 그때부터 새로운 성격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보시면 똑같은 기간이니까 이때 코로나 이후 이렇게 똑같은 시기인데 이때가 뭐냐? 결국은 왜 시기적으로 이 상당한 이격을 보이고 상당한 과매수 국면인데 여기서 이제 뭘 기다리고 있느냐? 2016년 이때는 이때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급락했던 S&P 500이 이 낙폭의 1.618배라고 하는 또 기술적 의미가 있는 이 레벨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다가 여기서 더 못 가나 싶었는데 이걸 팡 열어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것이 여기서 고민하던 시장을 열어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그리고 이때부터는 또 코로나 이후에 이때부터는 진짜 펀더멘털이 아니에요. 전부 돈이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 이런 걸로 돈으로 풀었던 그래서 아까 다소 희화화하면서 얘기했던 우리도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서 막 풀면은 대파 한 단 100만 원 가는 세상이 오듯이 그 올 수도 있듯이 네. 그런 세상이 왔었죠. 집집마다 막 수표가 막 꽂혔습니다. 그러니 직업이 없고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멈춰섰는데도 불구하고 나가 일할 데도 없는데 먹고 살만 했고 또 이것저것 막 뿌리니까 안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은 추가로 생긴 돈으로 코인 사든지 주식 사든지 집을 또 사보겠다고 나서니 그래서 월세도 렌트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다 올랐다. 그런 시절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한 7, 8천 원이면 먹던 비빔밥을 이제 10,000원 넘어야 겨우 먹죠. 네. 그런 세상이 온 겁니다. 그 사이에 주가가 못 오르면 이상한 거죠. 자, 그런 상황 하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고 계속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뭡니까? 이제는 또 AI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면서 또 하늘만 하다는 것과 또 유동성을 따지시는 분들은 내년에도 자, 일단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20이도 내리지 않느냐. 우리 한은도 마침내 금리를 내리지 않느냐. 이거는 결국 유동성 측면에서는 돈이 또 풀릴 수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계속 간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조심스러운 사람들은 오래 산 사람들 워렌 버핏도 그저 겁 많아지는 나이인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차트를 보면서 여기서 와 계속 지금 현 시점에서 새로 진입하기가 데일리를 보나 먼슬리를 보나 다 불안불안한데 모르죠. 2016년처럼 또 이제 8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 11월 6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나서 또 이틀 후에는 또 FOMC까지 있는 상황 하에서 11월에 아마 여기서 Don't worry 지금은 그런 거 이제 옛날 구닥다리 기술적 분석 잊어버리고 무조건 고야 새로운 세상이야라고 할지 이러나 저러나 그래도 어떤 해결해야 될 부담은 조금씩 해결하고 가야 되네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보시면은 미국도 이렇게 돼 있고 미국은 이 월봉을 보면 이 이격 자체가 굉장히 벌어져 있죠. 벌어져 있고 과매수 국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높아졌어요. 이것도 높아졌는데 그 사이에 RSI 고점은 낮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RSI 고점은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가격은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RSI의 고점은 연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엄청난 다이버전스가 거의 한 6, 7년 동안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이 6, 7년 동안 상황 하에서 아니야 아직은 반년 한 1년 더 가도 돼? 라는 그런 또 아주 섹시한 버블기가 있는 그런 장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이 정도에서 결국 한번 좀 조정을 받고 하다못해 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20MA
자꾸 MA라고 말씀드린 것은 무빙 에버리지입니다. 네. 이동 평균선 그것과 한번 좀 이렇게 이격을 좀 줄인 다음에 또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월간 차트상에서 코스피 월간 차트상에서 MACD 오실레이트가 이미 음의 구간으로 슬쩍슬쩍 들어가려고 막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이 선 지켜줘야 되는 강한 부담이 있습니다. 앞서 보자면은 이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선.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2,600을 갖다가 올라서야 되는 이 정도 되고 나니 좀 깝깝하네요. 월봉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러고 있고 지금 미국은 훨씬 더 높아진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깝깝하긴 합니다만 미국 아무 걱정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 보니까 조금씩 근심들은 다 있어요. 미국도 답답한 얘기가 좀 들리는 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만 답답한 게 아니라 미국도 좀 답답한 소식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좀 어떤 내용일까요? 미국은요. 네.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자, 캐시우드인데요. 캐시우드인데 우선 이 기사부터 보시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적인 그 펀드의 요거 ARKK. 자, 금년 들어서 3.5빌리언, 35억 달러. 네. 35억 달러. 30억, 300억, 3천억, 3조. 4조. 우리 돈으로 4조 이상의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금년 들어서. 자, 그 기사가 9시간 전 기사입니다. 자, 요거 이때 이제 상장된 ARKK예요. ARKK ETF인데 코로나 왔을 때부터 해서 2020년 말까지 확 꺼냈죠. 확 꺼냈고 그 다음에 이 상황입니다. 금년 5월 달에 왜 캐시우드의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굉장히 고생하느냐, 스트러글링 하고 있느냐. 2024년은 지금 스탁마켓 아주 강한 랠리가 펼쳐지는데 왜 캐시우드에 이거는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ARK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 소리가 다 큼지막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invest solely in disruptive innovation. 이걸 갖다가 disruptive 그냥 뭐 기사들을 보면은 파괴적 혁신이라고 이노베이션은 아실 거고 오로지 거기에만 투자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참 보면은 내러티브가 좋아요. 말 잘해. 이 유튜브 영상의 제목 보세요. 마켓 터뷸런스. 시장이 막 출렁거리고 헛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패닉은 또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솔깃하잖아요. 네. 와 언니 내공 센데 저 누나 센데 싶은데 이 누나 68세네요. 55년생. 오 진짜 동안이신데요? 진짜 누나 맞네요. 그런데 이 캐서린을 줄인 캐시, 이 캐시를 갖다가 캐시라고 불렀다는 그 자체가부터가 그래서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 라고 부르잖아요. 웃고는 넘어갑니다만 미국 사람들이 왜 캐시우드를 갖다 돈나무라 그래? 캐시가 캐시로 들려서 아니면 뭐 돈 잘 버는 누나라서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거나 이게 ARKK의 가격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ARKK의 탑10 비중 탑10을 보면은 테슬라가 제일 많고 로쿠, 무슨 코인베이스, 로블록스, 블록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고 테크놀로지가 25.7%, 헬스케어가 21. 그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시클리컬, 뭐 파이낸스 조금, 나머지 산업재, 부동산, 뭐 베이직 머티리얼, 기본적인 어떤 소재, 컨슈머 디펜시브, 경기 방어주 뭐 이런 것들 없어요. 유틸리티 에너지 그런 상황이죠. 왜 이노베이션인가? 이게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문구들이에요. Invest in the future today. 오늘 이 시점에 미래에 대해서 투자한다. Take advantage of market inefficiency. 시장의 비효율성에서 take advantage 하라.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라 하면 옆에 보면 뭐 이 화려한 도피 좌우지간 잘 만들어요. 섹시해요. 네. 구호는 진짜 멋져요. 물론 돈 벌었겠죠. 이때 들어가신 분들.
근데 아마 대부분 이때 많이 들어갔어요. 명성을 얻고 여기저기 인터뷰 다니고 했을 때 그것도 돈 태우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할 겁니다. 금년에만 우리 돈으로 4조가 넘어요. 구호는 좋아요. 멋있어요. 내러티브는 참 좋아요. 근데 그 4조 지돈 아니에요. 4조를 갖다 투자자들이 1년 동안에 캐시우드의 아크 이쪽은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죠. 그런 구도입니다. 거기다가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캐시우드가 이 AI 주식에 배팅하고 있는데 이거 사야 될까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RXRX라는 티커인데요. 이거 리커전 파머슈티컬스 RXRX 이건데 상장 이후 흐름이 이렇습니다. 상장 이후 흐름이 이런데 이거 미국이나 한국이나 별 차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 IPO 종목들 조금 한 1, 2년 된 것들 다 보면 이 모양 아닙니까? 네. 당일날 따따블 가니 뭐 이러다가 잘 못 갔죠. 최근에. 오늘 치킨이니 오늘 한우니 네. 이런 소리 하면서 저렇게 펑펑 그 중에는 제법 장래가 유망한 기업들도 있고 그 중에는 특례 상장이니 뭐니 해서 뭔 대단한 기술이 있어서 싶기도 있고 돈은 벌기는 버니 싶었는데도 어쨌거나 하면은 오늘은 따블이니 따따블이니 그걸 당연시하는 따블 가면 뭔데? 그러면 따따블을 가면 그러면 주관사는 뭐 했는데? 많은 공모가 많은 그런데 4만 원에 개장하자마자 4만 원에 가 따따블로? 아니 4만 원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왜 만 원에 공모하게 했어? 그러면 주관사 아주 이거 병신들이네. 도대체 그 IPO 한 기업들에 무슨 민폐를 끼친 거예요? 네. 4만 원도 받을 수 있는 주식을 갖다가 왜 만 원에 공모를 해? 네. 4만 원도 적극 사겠다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한데 아니면은 그걸 갖다가 4만 원에 샀더니만도 4천 원까지 오는 이런 주식을 4만 원에 산 사람들이 이상하든지 네. 그게 이게 무슨 한국 아무 IPO 종목이라고 해도 다를 바 없는데 이름도 어려운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라는 이 종목도 우리 IPO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걸 캐시우드 언니가 샀다는 거예요. S&P 500이 이렇게 오른 동안 얘는 계속해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걸 사기 시작했다. 그 산 효과가 이거 같아요. 이 부분에 오르기 시작한 거. 뭐 싼 맛에 한번 들어가 볼만 하네요. 무슨 이상 일부 성공. 여기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저 중에 대박날 회사들도 없잖아 있고 저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 인류의 큰 수군 사업을 이뤄낼 수도 있겠죠. 암도 잡을 수 있든지 치매도 약화시킬 수 있든지 치료할 수 있는 그게 언젠가는 나오겠습니다만 저 바닥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2상 3상까지는 좋아요. 늘 2상 3상까지는 좋고 그 사이에 주식은 얼마든지 출렁출렁 하는데 그러다가 실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뭐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은 우리 한국이 못 가서 그런데 미국도 돈 맡겨놓고 운용 수수료는 따박따박 나가는데 내 계좌에 돈은 자꾸 줄어드는 그래서 답답한 미국에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제 계좌 수익이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국내 증시나 미증시나 매한가지 똑같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그 돈나무 언니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제일 답답해 하시는 게 지금 좀 반도체 주식이 아닐까 싶거든요, 소장님. 네. 엔비디아는 좀 떨어지나 싶었는데 최근에 또 138달러까지 올랐고 그랬죠. 목표 주가도 또 150달러로 상향 조정을 받았는데 삼성전자는 뭐 6만 원 회복은커녕 지금 5만 9천 원대에서 또 종가를 형성하면서 오늘 또 끝났거든요. 네. 너무 흐름이 다르잖아요. 물론 하이닉스는 또 잘 가고 있긴 하지만 국민 주식 삼성전자의 이 흐름과 AI 대표, 테크 대표 주식 엔비디아의 흐름 너무 상반됐는데 이 두 기업의 앞으로 향방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게 이 차트가 한 달 전에 네. 수현 씨하고 처음 만나서 그로스 리서치 이 유튜브에 처음 출연하면서 그때 제목도 이대로 해서 같이 고민했었죠. 네네. 여기서 아래 위로 딱 중간 지점이라고 보고 그러면은 위로 아래쪽으로 한 75불 근방까지 조정받고 나서 다시 갈까 아니면 여기서 바로 140 트라이 할까 어느 가격대를 먼저 보게 될까 월봉은 이런 상황이고 데일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의 뉘앙스는 살짝 조정 좀 더 받고 가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 다른 매체나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장이 계속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차트가 바뀌니까 그때그때 하면서 제 뷰는 한번 이 삼각형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이걸 갖다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삼각 이건 주간 차트예요. 주간 차트고 지금 데일리로 보실 것 같으면은 한 달 전에 이 무렵 즉 요때 우리는 고민하면서 왔던 거예요. 요 무렵에 고민했는데 그 이후 흐름은 결국은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상황에서 이렇게 올랐고 엔비디아 돈 잘 버는 거 알아요? 네. 엔비디아 젠슨 황이 말하기를 이 차세대 AI 칩에 대한 수요가 인세인 제정신이 아니다 미친 네. 수준이다 라고 할 정도고 아 고객들한테 미안하다 우리가 물량 딸려서 제때 못 줘 살 정도 같으면 이 주가가 훨훨 날아가는 게 당연하겠는데 네. 그건 그런 관점이고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말이죠 지금 이 MACD나 거래량은 이미 엄청나게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고요 이 MACD나 RSI를 보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최근에 봤던 전고점, 역사적 고점 140불 살짝 올라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라서면서 살짝이 아니라 제법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고점은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고점은 올라가지만 거래량을 비롯해서 MACD나 RSI나 모든 기술적 보조지표의 고점은 지난번 고점보다 더 못 치고 올라가는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좀 힘겹게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서 그냥 너무 깔끔하게 140불 근방 지난번 여기서 이중천정을 만든다? 그거는 그림이 너무 깔끔해서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다 보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쯤에서 빠져야 될 거야 싶어서 또 쇼 치는 선수들을 한번 쇼카바에 감아 올리게 만드는 또 한번 추가 랠리가 한번 나오면서 기어의 다이버전스 완성 단계 그게 그럼 150불일까? 160불일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가 같으냐? 엔비디아하고 같이 움직이는 건 차라리 하이닉스 아닌가요? 엔비디아의 그렇죠. 훨씬 네. 그렇죠. 삼성전자는 뭐 PBR이 1이다. PBR이 1이라는 얘기는 이거 탈탈탈 회사 정리한다고 털었을 때 지금 시총만큼은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리할 수 있는 게. 전혀 회사의 성장성, 발전성에 대해서는 주가가 평가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PBR 1 밑에 뭐 0.9, 0.8 수두룩 하다는 거, 뭐 0.3도 있고 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그 회사들은 뭐 하는 회사인가 싶기도 한데 네. 또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일간 차트를 보면 사고 싶어요. 아, 너무 싼 것 같아요. 사고 싶고 네. 이거는 사라는 신호가 막 나와요. 차트는. 근데 사서 이게 당장 이 20MA 21선을 갖다가 넘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당장은 못 넘을 수도 있겠다. 여기서 또 이 5일선과 21선이 막 엉키고 설키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다가 그게 좀 더 기술적 반등이 됐건 단기적인 랠리가 됐건 그게 엔비디아가 들어가서 그렇건 TSMC가 도와줘서 그렇건 간에 간다면은 이 공방만 한 6만 1,000원, 6만 2,000원 공방만 잘 소화해서 넘어가면은 뭐 한 다음에는 한 7만 원 트라이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여기서 한번 사보고 싶단데 그러면 삼성전자 월간으로 보면은 조금 무서운 그림이 나옵니다. 우선은 장대 안 보이네요.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 장대 음봉이 나왔으면 바로 뭐 대한민국이 망할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망할 것도 아니라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하다못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고 그 다음을 방향을 모색해야 되겠는데 제가 제일 기술적으로만 보자면은 찝찝한 거는 적어도 이 구름대를 하회하지는 않았어요. 이 일목균형표 상에서 조정을 받아도 구름대 하단 정도 가면은 아니면 구름대 상단 정도에 오면은 탁탁 받쳐주면서 이렇게 구름대가 얇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름대에 오면은 더 밀리진 않고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구름대를 깨고 내려와 버렸네. 이게 일단은 찝찝합니다. 이게 일단은 찝찝하고 그 다음에 찝찝하면서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후행 스팬 말이에요. 이 후행 스팬. 일간에서는 26일, 월간에서는 26개월 그 종가를 뒤로 이렇게 끌어놓은 이 후행 스팬이 위치한 바가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걸 갖다가 이 상황에서 이걸 뚫고 온다고 후행 스팬이 가격대를 갖다가 뚫고 올라가는 거는 내려올 때는 이렇게 가는 동을 갖다가 뚫고 내려오든지 아니면은 뭐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내려오는 놈을 갖다가 확 뚫고 올라가든지 이런 그림이지 여기서 버벅거린다는 얘기는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야야 요 정도는 받치겠구나. 여기가 액면 분할도 했던 레벨이죠. 액면 분할도 했던 레벨이고 전저점이기도 한 여기인데 그런데 여기까지 제법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 선마저도 깨져야 하느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의 얘기가 아니고 내년이 되든 어째가 되든 뭔가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봐서는 네.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가 이 선마저 깨진다는 것이고 그 전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여기서 직관적으로 오는 거는 이 7만 원이란 레벨 여기가 7만 원인데 7만 원대를 갖다가 회복하기가 만만치 않겠구나. 7만 원대가 어디? 지금 여기 60MA가 현재로서는 한 7만 2천 원 근방이에요. 시간이 가면은 이렇게 같이 내려오겠죠. 그러니 7만 원, 6만 8천 원 이 구간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겠구나.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로서는 이 구간에서 많이들 들어가셨을 텐데 7만 원 근방에서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제는 제법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손실을 줄이거나 겨우 본전하는 정도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됐죠. 답답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 이런 상황이 됐고 설령 이쪽에 부가 있다 손 치더라도 어느 쪽이 더 활활 또 움직일까요? 좀 더 가벼운 장비주, 반도체 소부장 뭐 이런 쪽이 또 활활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TSMC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잘 벌었습니다. 잘 벌고 있는데 여기도 확인해야 돼요. TSMC도 위클리 차트 볼 것 같으면은 전고점 확실히 여나? 전고점을 여나 아니면 이중천정으로 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래도 똑같이 엔비디아처럼 열어서 더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이 대목에서 과연 이 차트상으로 느껴지는 이 버거움, 이 과매수 국면 다소 뭔가 이쪽으로 많이 올려있다는 이 느낌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새롭게 이쪽으로 돈이 확 몰려올 정도로 진짜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든지 금융 환경이 급격히 완화되든지 아니면은 진짜 지금 나오는 실적보다도 계속해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뉴스가 저쪽에서 계속 나와줘야 되든지 뭐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이 필요하거나 계속 실적 그 서프라이즈를 이어가야 된다고. 이어가거나. 이 분기는 저번 분기보다 더 줘야 되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좀 사실상 힘들지 않아요? 어쨌든 성장세는 오르다가 둔화하는 구간이 올 거니까. 그 시기가 혹시 가깝다고 보세요? 좀 더 남았다고 보세요? 그러니 이때도 보세요. 이 구간도 보시면은 네. 이 구간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고비가 있었잖아요. 네. 전 고점에서 막히고 나서 이렇게 한번 깊은 조정을 받았죠. 네. 그러나 결국 또 뭐다? 강하게 빨리 왔죠. 네. 이때도 상당한 과매수가 보이죠. 상당한 과매수가 보이고
지금 같은 접근법으로 보면 RSI에서는 이렇게 RSI가 은근히 낮아지면서 이것도 조심해요 하는 신호가 있었고 실제 조심할 만한 조정이 있었는데 이걸 쉽게 회복해 버리죠. 네. 그러니 이런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제 시장에서 어떤 생각,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매도하고 싶다. 조금 야 조금 뭐 이렇게 밀려도 견뎌. 어차피 갈 거니까. 어차피 갈 거. 시간 문제 아니야? 거의 뭐 철석같이 믿는 거네요. 철석같이 믿어지는 그거죠. 그런 국면이 되는데, 그 믿음을 갖다가 이제 충족시켜주는 국제 정세 뭐 이런 식으로 가줄라는지, 아니면은 진짜 수십 년 만에 이 글로벌 판때기를 움직이는 선수들이 살이 토실토실 제법 올랐네. 한번 양탈 한번 싹 한번 깎고 애들이 이렇게 간식 좀 주고 다시 또 이렇게 보낼까? 이걸 갖다 저울질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차익의 세력도 있고 글로벌 정세도 맞아야 되고 통화 정책 이슈도 좋아야 되고 전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전쟁도 하지 말아야 기업 되고. 하나만 잘 될 것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가 다 맞물려야 네. 되는 것이다. 그러면 네. 그 와중에 네가 결론을 좀 내려봐라. 네.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한번 누려보시죠. 이 랠리를. 지금 여기서 괜히 줄이거나 빠져나왔다가 더 가버리면 배 아파요. 그거 진짜 배가 아파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는 네.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다 혹시 빠져도 네. 내가 지금 한 20% 수익 내고 있는데 한 5% 그냥 덜 먹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갈 수 있어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우 자꾸 이렇게 이진우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다른 채널에도 보면 다소 비관론적인 아니면 조금 조심할 때가 돼서 심지어 무슨 뭐 실적 좋아서 JP 모건 체이스 막 다우지수를 막 끌어올릴 만큼 은행주들이 좋은데 왜 다이몬 저 양반은 왜 자꾸 찝찝한 소리만 해? 뭔가 이 지정학적 위기가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니 왜 업력이 좀 된다는 사람들은 자꾸 안 된다 그러고 그 사람들 말은 자꾸 그렇게 해서 조심조심 했더니 자꾸 기회만 놓치고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주식만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아휴,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것들. 바닥인가 싶어서 샀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있잖아요. 뭐 종목을 언급하면 이제 다들 서로 이제 기분 상하고 마음 아프고 대충 얘기도 알아들으시니까 이 엄청난 매물대를 생각하면은 깝깝하잖아요. 네. 우리가 2020년 여름과 작년까지 그 흥분했던 네네네. 그 흥분했던 그 후유증이 이렇게 클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 안 바뀌듯이 기업도 안 바뀌어요. 사람 바꿨을 건 못 된다 하지만 네. 좀 찝찝했던 회사들은 끝까지 찝찝하게 굴 겁니다. 뭐 쪼개든지 또 뭐 유상증자를 하든지 또 엄퍼를 하든지 보여주는 건 없이 계속해서 희망 고문하면서 좀 더 뽑지 좀 더 내지 우리 운명 공동체잖아. 네. 여기 조금만 더 도와주지 안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뭐 이런 분위기 많이 갈 거예요. 그거는 깝깝한 쪽이고 네. 잘 가고 있는 놈 쪽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잘 가고 있는 쪽에서는 도망은 가지 말자. 근데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조금씩 들어가자.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봤고 환율 좀 궁금한데요, 네. 소장님. 예. 자, 최근에 달러가 다시 또 2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뭐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좀 유력해졌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예. 뭐 전쟁 리스크 있다 보니까 뭐 안전자산 쪽으로 뭐 자금이 쏠린 걸 수도 있고, 금값도 많이 올랐어요. 달러가 올랐다 보니까 또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이 달러의 흐름은 또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관점이 좀 달라지셨나요? 달러는 뭐 예를 들어서 여전히 정책 금리를 차원에서 보더라도 미국이 높고 네.
미국, 유럽, E22, BOJ, 뭐 우리 한은 생각해봐도 미국이 50bp 빅컷을 해도 여전히 걔들은 5%고 우리는 뭐 이제 3.25고 네. 일본 고작 0.25고 22가 얼마예요 이제 22가 이제 오늘 통화정책 회의가 예, 있어요. 오늘 통화정책 회의 하는데 금년에 이번에 한 번 더 내리면 금년 들어서 벌써 세 번째인데 네. 더 내릴 것 같은 분위기죠. 금리 높아요. 상대적으로 높아. 같이 내리기 시작해도 일본은 올린다 해도 그래도 높아. 네. 소위 말하는 미국 경제 펀더멘털로 보더라도 미국이 그나마 나아 보이는 것 같아. 지금 굉장히 유력해지는 암살만 당하지 않고 유세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다가 비행기만 어디 이상한 거에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상태로만 간다면은 그리고 선거만 페어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조건이 많네요. 그렇게 된다면 그거 이제 새로운 집권 2기를 맡게 될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또 그 다음에 판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긴장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또 뭐 할 거예요. 전부 미국으로 오라 할 거 아닙니까? 다 우리나라에서 다 공장 지어라.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저 사람들도 미국 국채 사고 싶고 큰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니 일본 국채 하면은 뭐 0. 몇 %밖에 안 나오는데 이자가 미국 그래도 한 3, 4%, 4% 정도는 주니까 네. 한국보다 나은데 뭐 그런 식이니 큰 돈들은 그거 주식을 사도 미국 주식을 사고 싶으니까 자꾸 달러가 은근히 강한 와중에 자 그래서 지금 유로달러 보시죠. 유로달러는 일간 차트입니다. 유로달러 차트는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건 지금 현재 어떤 국면입니까? 마지막 이 부분은 굉장히 유로가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지고 있는 국면이죠. 차트쟁이 눈에는 여기서 퍼펙트한 교과식인 이중천정을 만들고 네크라인까지 무너졌습니다. 후루룩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 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아직 덜 왔어요. 아직 덜 왔는데 지금 이 국면이 10월 17일 오늘 밤 U20는 또 금리 내릴 거야. 그리고 유로존의 경제가 미국보다 못해 상대적으로 이걸 다 감안한 유로 약세가 이미 외환 딜러들을 통해서 이만큼 반영이 되었다고 한다면 막상 20이 금리 인하를 한다더라도 돌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아직 유로가 좀 더 밀려야 될 것 같아요. 밀려서 어떻게 이선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정도까지는 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최소한이에요. 그게 최소한이라. 최소한이라는 얘기는 그러다가 이선도 깨는 상황이 온다면은 그거는 유로가 완전히 많이 약해지고 달러가 더 강해진다는 얘기인데 설마 리즈너블한 그나마 합당한 전망은 이선하고 맞물리는 정도에서 이동평균선들 보세요. 지금 막 이렇게 했다가 또 촘촘하니 여기서 유로를 사야겠다는 세력도 많고 유로를 더 팔고 싶다는 세력들도 많고 요 구간은 굉장히 어떻게 한눈에 보더라도 사연이 많고 요 구간은 유로 달러 환율에 있어서 좀 편안하게 여기는 그렇다고 유로가 그러면은 1유로가 1달러도 안 되는 1유로가 90센트 80센트 그 정도까지 유로가 완전 아작이 나야 돼? 응? 1대1이라고 하는 이 그 밑에까지도 가야 돼? 그건 아니잖아. 뭐 이런 등등이 된다면은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지금 당장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달러 강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다가 또 하나 변수가 있죠. 11월 6일에 미국 대선 이전에 10월 27일 앞으로 한 열흘 남았습니다만 일본 총선이 있어요. 네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가 이제 새로 총리가 됐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중의원을 해산하고 임기 좀 남아있어도 해산하고 새로 총선을 하자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자민당의 의석만큼을 확보하든지 더 확보한다면 어떻게 된다? 일본 국민들이 새 이시바 총리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준 거니까 마음껏 하고 싶겠죠. 지금은 지난번에 자기가 자민당 총재 되는 순간에 그 니케이 빠지고 네. 달러인 환율 엔화 막 강세로 가고 하는 그걸
그걸 보고 나서 바로 다음 날 그냥 BOJ 총재하고 만나서 지금은 금리 인상할 환경은 아닙니다 하면서 살짝 발톱을 감춘 거예요. 네. 선거 전이니까. 아, 계속해서 금리 올려야 될 거, 정상화해야 될 거 같고 뭐 이런 소리 하고 하면은 주가 빠지고 하면 누가 선거 전에 야, 저 양반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지금은 그거 하고 27일 선거 결과가 이렇게 이시바 생각보다 인기 없는데 라고 했을 때 엔화가 강이냐 약이냐 그것도 한번 봐줘야 되고 이시바 괜찮게 나왔는데 결과가 그러고 나서 또 말이 달라지는지 근데 바로 말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또 기다릴 거예요. 조금만 미국 선거 결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1월 5일 미국 대선 네. 그리고 이틀 후에 있는 11월 FMC 즉 네. 적어도 11월 초순까지는 그냥 여기서 누가 나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방장 잡을 외환도 금리도 주식도 나를 따르라 할 선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현 추세를 조금 인정하면서 네.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요. 방향을 한번 잡아야 될 것 네. 같아요. 소장님 말씀처럼 지금은 뭐 기다 아니다 할 기다 시기가 아니다 할 시기가 아니고, 아니다. 예. 대선 끝나고 FOMC 끝나고 이제 엔화의 흐름과 달러의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 방향성을 조금씩 잡아나가는 게 맞겠다. 그런데 네. 한국 증시의 답답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감하실 겁니다. 금투세? 예, 아니 아니. 뭐 금투세도 금투세지만 택시 기사분들이 주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뉴스 채널을 갖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하시잖아요. 네. 아침 출근길이 되건 뭐가 되건 어쨌거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뉴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뉴스 듣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래요. 암울하죠. 스트레스 받고 싶죠. 나 오늘 스트레스 좀 받고 싶어 할 것 같으면 국회 방송 틀어보세요. 너무 스트레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남들은 무슨 뭐 미국이 지금 무슨 AI와 관련해서 큰 빅픽처를 갖다가 만들어가고 있네 어쩌네. 다들 먹고 살라고 애쓰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하루 종일 용산이 문제네. 여의도가 문제네. 이거 갖고 하니 그리고 기업인들은 뭘 해볼 도리도 없이 계속 그놈의 금투세든 그놈의 상법 개정이든 뭘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전부 하는 얘기는 누가 감옥을 가야 되네 말아야 되네 누가 특검을 받아야 말아야 되네 이걸 갖다가 우리 지금 국민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째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정도만 해도 2,600만 지키는 것도 제가 봐서는 용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투자자분들께 좀 어렵지만 어떻게 힘이 되는 짧고 굵은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요? 짧고 굵은 한마디. 네. 남의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네. 2020년, 21년 상반기 장을 갖다가 자꾸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과거의 영광 과거에. 과거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네. 그거는 이렇게 이 바닥에서 난다 긴다 하는 선수들도 좀처럼 만나기 힘든 이상한 상황이었고 네네. 오히려 무슨 뭐 내가 증권회사에서만 20, 30년 근무해 사는 사람들이 20년, 21년 장에 못 먹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만큼 이상했던 장입니다. 네. 자꾸 주식이란 것이 이런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 자산이라는 얘기는 뭐 아니면 도다. 근데 꼭 뭐 아니면 도다만 갖고 포트폴리오를 짜신 분들도 봤어요, 제가. 무시무시해. 종목도 보고 있으면. 우와, 어째 이런 것만 담고 있지 싶은데. 네. 수익률 보면 마이너스 80%, 하나는 플러스 120%,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뭐 일반적인 개인 투자분들, 그리고 이제 퇴직금 가지고 이제 들어온 분들, 노후에 뭐 심심하니까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알아야지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자꾸 내가 1년 만에 50%는 먹어야지. 네. 답을 내야지. 이거는 아닙니다. 일단 어려워요. 멘탈을 바꾸고 그러시면 좀 어차피 발 담그셨으면 제가 봐서는 이 시장에서도 발 빼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뽕을 맞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아. 욕심 줄이시면은 그나마 좀 스트레스는 덜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따뜻한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도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포트 개정과 전략 수정에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GFM 연구소 우리 이진우 소장님과는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매월 제공되는 기업 탐방 리포트와 프리뷰 리포트, IR 담당자 통화 IPO 보고서 실시간 정보 전달까지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만나보세요.